강원도 산골 마을.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녘. 김영자 66 할머니는 작은 텃밭 옆에 쪼그리고 앉아 손으로 흙을 만지작거린다. 손끝에 묻은 부드러운 흙의 감촉이 그녀에게는 오랜 친구처럼 익숙하다. 내가 이렇게 살 줄은 몰랐어.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하지만 그 안에 깊은 울림이 담겨 있다. 할머니의 얼굴엔 세월이 켜켜이 쌓인 주름이 새겨져 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다. 젊었을 땐 몰랐지. 인생이 이렇게 단순할 수 있다는 걸. 20대의 고단했던 시작으로 돌아가 본다. 김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1960년대 후반 강원도 시골에서 시작된다. 18살의 마을 청년인 최만식과 결혼해 20살에 첫 딸을 낳았다. 그땐 다들 그렇게 살았어.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하루하루 버티는 거지. 하지만 만식 씨는 몸이 약했고 결혼 5년 만에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 갑작스레 남편 잃고 나니 눈앞이 캄캄했지. 딸이 3살, 아들이 갓난쟁이였는데 홀로 남은 영자는 두 아이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다. 1970년대 초 산업화가 한창이던 서울은 일자리를 찾아 몰려든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녀는 구로공단의 한 공장에 취직해 봉제 일을 시작했다. 하루 14시간씩 일했어. 손바닥이 까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쉴 수가 없었지. 공장 기숙사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며 밤늦게까지 미싱을 돌렸다. 돈 벌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 아이들 밥 한 끼라도 더 먹이려고. 30대와 40대 가족을 위한 희생뿐이었다. 남매를 키우는 건 쉽지 않았다. 큰 딸은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아들들은 어린이집에 맡겼어. 내가 공장에 가면 누가 돌봐줄 사람도 없었지. 그녀는 새벽에 밥을 짓고 아이들을 깨워 씻기고 공장으로 달려갔다. 집에 오면 밤 10시가 넘었는데 아이들이 자는 모습 보면 미안해서 울 때가 많았어. 남편 없이 홀로 가정을 꾸리다 보니 영자는 자신을 돌아볼 틈이 없었다. 내가 아파도 병원 갈 생각을 안 했어. 돈 아껴서 아이들 옷 사주고 학용품 챙겨줘야 했으니까. 40대가 되자 몸은 점점 무거워졌다. 허리 통증은 일상이 됐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굳어갔다. 그땐 힘들다고 투정할 여유도 없었어. 그냥 버텼지. 그러나 아이들은 잘 자라줬다. 큰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가 됐고 첫째 아들은 대학에 진학해 교사가 됐다. 아이들이 각자 길을 찾는 걸 보니 그제야 좀 살만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하지만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자 영자는 문득 텅 빈 집에서 혼자 남은 자신을 발견했다. 50대 무너진 마음과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다. 50대 초반 영자는 공장에서 은퇴했다. 몸이 더 이상 못 버티겠더라고. 손가락도 잘 안 움직이고 허리도 펴지지 않았어. 아이들이 가정을 꾸리며 집을 떠나자 그녀의 하루는 조용해졌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어. 밥도 혼자 먹고 TV만 켜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지. 외로움이 그녀를 덮쳤다. 내가 뭘 위해 그렇게 뛰었나 싶더라고. 다들 잘 됐는데 나는 왜 이렇게 빈손 같지?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괴짝을 정리하다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큰딸이 시집 가기 전 써준 편지였다. 엄마, 너무 힘들게 살지 마세요. 우리 행복해요. 엄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어린 딸의 편지를 보자 영자는 눈물이 쏟아졌다. 그때 처음 알았어. 내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진짜 행복한 거라는 걸. 그동안 그녀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잊고 살았다. 내 인생은 어디 갔나 싶더라고. 나도 나를 좀 챙겨야겠구나. 60대 고향으로 돌아오다. 55세의 영자는 고향 강원도로 돌아왔다. 서울에서 더 살 이유가 없었어.
아이들은 잘 살고 있고 나는 조용히 살고 싶었지. 그녀는 마을 외곽에 작은 집을 얻어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처음엔 손이 서툴렀다. 삽질하다가 허리 나갈 뻔했어. 그래도 흙 만지는 게 좋더라고. 상추, 고추, 토마토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웃음을 되찾았다. 마을 어르신들과도 어울렸다. 옆집 순덕이랑 같이 밭 메고 저녁엔 회관에서 차 한 잔 마셨어. 얘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더라고. 어느 날 순덕이 말했다. 영자야, 너 요즘 얼굴이 좋아졌어. 예전엔 늘 찡그리고 다녔잖아. 그 말에 영자는 멈칫했다. 내가 그랬나? 하긴 그땐 웃을 일이 없었지. 66년의 깨달음. 이제 66세인 영자 할머니는 하루하루를 소박하게 산다. 아침이면 텃밭에 물을 주고 낮엔 마을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눈다. 저녁엔 손수 만든 된장국에 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본다. 젊었을 땐 앞만 보고 달렸어. 돈 벌고 아이들 키우고 그게 다인 줄 알았지.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다르게 생각한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이 순간 내가 숨쉬고 있다는 게 행복이지. 지난 가을 큰딸이 손자를 데리고 찾아왔다. 엄마, 여기서 이렇게 사니까 좋지? 손자가 텃밭에서 토마토를 따며 깔깔거렸다. 영자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다. 응, 엄마 이제야 좀 살만해. 딸은 웃으며 말했다. 엄마가 행복하니까 나도 좋아. 젊은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영자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젊은이들에게 한마디를 남긴다. 너무 앞만 보고 달리지 마. 지금 이 순간이 다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너희를 좀 챙겨. 그녀는 손으로 흙을 털며 미소를 짓는다. 나도 늦게 알았어. 66년 걸려서 깨달은 거지. 마을 뒷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텃밭을 스친다. 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다. 이제 좀 살 줄 아는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럽게 퍼진다. 66년의 세월 끝에 그녀가 찾은 행복은 화려한 무언가가 아니라 손끝에 묻은 흙과 따뜻한 차 한 모금,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에 있었다. 당신의 사연은 어떠한가요? 우리 더 나이 들기 전에 조금만 여유를 가져보자고요. 지금까지 강원도에 사시는 김영자 할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사연으로 찾아올게요.